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0일이고요. 오늘 관련 시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분 전이죠. 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안도감을 주는 듯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 일본 증시가 각각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에 대한 관세 전쟁 이후에 첫 현안을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미국과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제 무역에 대해서 거의 단절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양국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시도가 되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협상이 이번에 결론이 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둘 중 누가 급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관세 전쟁을 펼치는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다시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면서 사실상 수지 개선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관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서로 같이 줄이거나 미국이 무역 수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줄여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탐색전으로 이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로의 이제 좋은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의견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뭐 좋게 얘기하고 있다, 시진핑과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추상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죠.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신경전은 1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가 급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8월에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 거는 트럼프의 가장 우측 사람이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연방정부의 현금과 특별 조치가 8월 중에 소진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7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 유예를 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라고 의회 지도부 앞으로 베센트 장관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채권에 대한 한도를 높여달라는 거죠. 그거 지금 미리 안 늘리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왔었죠.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럼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트럼프가 선택한 이 관세 부과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면 그게 해결된다라고 수지를 개선, 그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관세 전쟁이 지금 불러일으킨 것이 보복 관세, 그죠? 첫 번째는 보복 관세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세 부과 전 미리 이제 무역량을 엄청나게 몇 달치를 땡겨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3월 무역 수지 적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GDP도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2분기도 결코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아니라 관세의 합의를 원합니다. 어떻게?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은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 있거나, 무역에 대한 수지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양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문제는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소비자 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6.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예상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38%까지 또 올라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유예하기 시작한 그 지점이 여기였거든요. 4.4% 이상, 4.5%까지 올라갔을 때 트럼프가 한 발을 뺐습니다. 근데 그 지점까지 다시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이 계속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 5월 13일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4월은 무엇이죠?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시행했던 시기이고요. 상호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보편 관세가 부과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 발표치가 발표되는 거고요. 만약이라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부활한다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은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큰 합의점 없이 회의를 끝내고 마무리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화요일에 높게 나왔을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자를 줄이는 게 무슨 방법이죠? 부채를 아예 그냥 줄이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두 개를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적자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를 내려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기 때문에 7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럼 지금 미국이 더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월 달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8월 달 들어가면 미국의 이 현금 자산이 거의 이제 빵원이 돼서 디폴트 우려가 있다.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채권을 더 찍어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서 결국에는 은행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무역 수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될 텐데 상당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는 또 2주 내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의약품이라는 것은 또 이제 EU와 그쪽 이제 약품을 이제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것일 거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제 항공기와 엔진까지도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EU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약품도 그렇고 이 항공기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이젠 중국을 넘어서 EU도 우리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상대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냐, 혹은 보복 관세를 해서 또 중국처럼 계속 싸워 나갈 것이냐,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각 국가들을 서로를 둘러싸게 만드는 보호무역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것은 세계화에서 이제 개별주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미국은 계속 달러에 대한 이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의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게 되었을 때는 이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투자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발표도 하고. 근데 그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큰 기간이 걸리고요. 트럼프 임기 내에 공장을 완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는 이 투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또 무산이 될 수도 있고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 기간 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쓰시비 자동차도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 판매 가격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로 지금 이제 죽어나는 거죠. 도요타, 이 미쓰시비 이런 이제 덩치가 거대한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격을 크게 받을 걸로 예상이 되니 이제는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온전히 지금 이제 소비자 부담감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미국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 의원도 관세 여파가 올해부터 인플레와 실업률을 높일 거다. 이 두 개는 사실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원래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결코 지금 만날 수 없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가 만났다는 것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5월부터 서서히 그 영향이 나올 거고요.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여파가 강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트럼프는 한국의 원화를 절상을 시켜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되기는커녕 계속 늘어지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안 되니까 한 달 동안 전쟁을 휴전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죠. 휴전을 해라 이제는. 그래서 트럼프 의도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중동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렇게 두 국가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고요. 이 사태가 그냥 미사일 몇 개 주고받고가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전 세계에 대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트럼프에 대한 정책들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내일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의미 있는 수치가 발표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다음 주 발표되는 4월의 무역 전쟁에 대한 결과치,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5월 중순과 말로 갈수록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될 텐데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면 점점 이 미국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말에 또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